제주 연안바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주 해녀들이죠. 물질에도 벅찬 일상이지만 지역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는 전국 처음으로 해녀 구조단을 만들어 활동에 들어갑니다. 장우리 기자가 구조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합동 해변 익수자 3명 발생. 방파제 앞 바다에서 낚시객 3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동력 서프보드를 탄 해경 구조대가 신속하게 2명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긴박한 상황. 근처에서 물질하던 70대 해녀 구조단이 거침없이 물속으로 잠수합니다. 해녀들은 해초가 무성한 테트라포드 사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익수자를 발견합니다. 누구보다 바닷속 지형을 잘 아는 해녀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겁니다. 제주 해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비해 해경과 소방이 함께 실시한 민관 합동훈련 현장. 특히 이번 구조훈련에는 제주 해녀들이 처음으로 동참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안 들어놓지는 신디 나는 들어가겠다. 젊은 아이들 만큼 용기가 있어 그네. 이제 그런 거에 앞장서 그네. 구조한 그겠다 해네. 이제 나가 자청해네. 나이 차로 안 된데 해네디 나가 막 들어왔어. 지난 2월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 당시 실종된 선원을 하돌이 해녀들이 찾아낸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해녀구조단. 현재 제주시 지역 어촌계 16곳의 해녀 18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녀분들은 수십 년 동안 물질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앞바다에 대해서 지형 지물이라든지 위험 요소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물질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이제 이런 우리 실종자의 정보를 저에게 바로 줄 수 있다는 점이 해녀구조단은 앞으로 해경에 바다 지형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하며 제주 해양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제주를 찾습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6번째 신청한 지하수 증산에 대한 심의가 열립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박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오는 21일 직접 제주를 찾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가 직접 제주를 찾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처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제주에 도착한 뒤 오전 10시에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희생자 유족과 제2공항 반대단체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조만간 제주 유세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대한 심의가 오는 22일 제주 문학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공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등 한진그룹 대한항공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하루 지하수 취수량을 현재 100톤에서 150톤으로 50톤 증량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지하수 공수체계가 무너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공항은 지난 2011년부터 5차례에 걸쳐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90대 생존 수영인에 대한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이 오는 22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 1949년 4월 제주법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91살 생존 수영인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수행단은 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영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4.3 당시 불법 구금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는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생존 수영인에 대한 3번째 청구인데 일반 재판 수영인으로는 처음입니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경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선수단은 선수와 감독 등 600여 명으로 축구와 태권도 등 모두 29종목에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 제주 선수단은 30개 이상의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영과 근대 3종, 승마에서 추가 메달 획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부각되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혼소 발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있는 화력 발전소도 석탄에 암모니아를 섞은 혼소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미세먼지 우려 때문에 지역과 사회단체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원더급 도로변에 펼침막이 걸렸습니다. 석탄에다 암모니아를 20%가량 섞어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혼소 발전을 반대하는 펼침막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사가 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 계획에 대해 일부 설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아 석탄에 섞어 전기를 생산하면 온실가스 발생량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재생에너지로 여겨져 남부 발전은 수년 전부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독성 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근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여기에다 발전소 보일러에서 암모니아가 모두 타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혼소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불연소가 됐을 때 불연소하는 과정에서 초미세먼지가 대량으로 유출된다는 그런 많은 연구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도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 비용이 화력발전소 폐쇄 비용보다 클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운송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전 주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비교해 봤을 때 100% 석탄을 사용하는 것과 이제 20% 암모니아 혼소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감축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죠. 남부 발전은 빠르면 2028년부터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시작해 연간 최대 14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또 지역과 환경단체의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넓히고 안전관리에도 기술적 신뢰를 확고히 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50년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쓰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는 이른바 RE100 기술 개정안에선 내년부터 혼소 발전 방식이 빠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혼소 발전 사업의 의미가 흐려져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안동시의 인구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만 1,080명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안동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업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청년층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해 올해 새롭게 문을 연 국립경북대학교. 강의실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완연한 봄 기운에 캠퍼스 곳곳은 들뜬 마음으로 활기가 넘쳐납니다. 이 학교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제 주민등록상 안동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제 안동에 옮기면 그 혜택이 많다 보니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필요한 잡다한 것도 많이 사게 돼서 제 삶의 질이 좀 향상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늘어나가지고 생활비에도 보태고 대학생 할 때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여행을 다니는데 거기에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안동시 인구는 15만 3,973명. 한 달 만에 1,080명이 늘었는데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안동에 주소지를 둔 지역 대학생에게 1년에 학업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책 효과가 인구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늘어난 숫자만큼 의미 있는 건 유입된 인구 대부분이 20대 청년층이라는 건데요. 고령화된 안동시 인구 구조에도 작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학업장려금 신청 학생 가운데 35%인 1,750명은
타 지역에서 안동으로 전입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립경북대 안동 캠퍼스가 있는 용상동 인구가 649명 급증했고 안동과학대가 있는 서우면과 가톨릭 상지대가 있는 중구동 인구도 각각 116명과 72명 증가했습니다. 한때 인구 증가 원인이 산불 재난지원금을 노린 꼼수 전입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안동시는 설명했습니다. 산불 지원금은 산불 발생일 기준으로 주민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 관계없이 4월 달에 인구 증가가 늘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졸업한 후 안동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다시 떠날 가능성이 커 일시적인 반짝 효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동시는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산과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해 청년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해안 지역은 안개가 조금 껴있긴 하지만 아침 공기는 상쾌한데요.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14.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60mm 이상 많이 내리겠고요. 산간 지역은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공기질은 깨끗하겠고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4도, 서부 지역 13도, 남부 지역 15도 보이고 있고요. 산지 성판악은 1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팬 현상으로 25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 22도, 남부 지역 21도, 산지 성판악도 23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 바다에 안개가 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아침 한때 비가 살짝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절기상 소만인 수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오전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 수색에서 순금과 명품 가방 등이 무더기로 압류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고액 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한 결과 6천만 원 상당의 순금과 명품 가방, 귀금속 등 127점과 현금 100만 원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한 뒤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가족 친화 인증 중소기업의 자녀 돌봄 휴가 수당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자녀 돌봄 사유로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한 사람에 1회당 8만 원씩 1년에 7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과 주민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 행사가 어제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노무현 재단 제주위원회는 어제 18일 오후 제주시 관덕정 앞마당에서 16번째 봄을 주제로 사진전과 추모 영상물 상영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이번 추모제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추억할 수 있는 미니 다큐멘터리 상영도 이어졌습니다. 제주 지역 산모 2명 가운데 1명꼴로 산후 우울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산후 우울 위험군 비율은 49.2%로 전국 평균 42.7%보다 6.5%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감 영향 요인으로는 양육 부담감과 산모의 신체 건강 상태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한편 산모 건강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사 도우미 지원이 35.6%로 가장 많이 꼽혔고 산전 산후 관리 지원이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가정폭력 범죄가 연말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는 3,400여 건으로 월 평균 288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말인 12월은 361건으로 가정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추석이 있었던 9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아동학대 112 신고는 480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